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치형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의 두 번째, 줄기입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치형 데이터의 빈도, 즉 하나의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보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데이터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 각 계급의 도수 혹은 상대 도수를 막대기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실제 값은 알 수 없고 빈도만 바의 크기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줄기입 그림은 관측 값들을 그래프에 표시함으로 히스토그램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줄기입 그림 역시 분포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기입 그림이란 무엇일까요? 줄기입 그림이란 관측 값들을 큰 자릿수와 작은 자릿수로 분리하여 큰 자릿수의 숫자는 줄기로, 작은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는 잎으로 하여 나열하는, 즉 관측값들을 나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17, 18, 25, 28, 34, 34, 37, 38, 5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자, 줄기입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첫 번째, 각각의 관측값들을 큰 자릿수와 작은 자릿수를 일단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모두 다 10자릿수의 관측값들이고, 자, 그러면 큰 자릿수에는 10자리에 해당되는 수치가 들어갈 것이고, 각 잎에 들어갈 것은 1의 자릿수에 해당되는 값들이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큰 자릿수로 구분을 하면 17은 10자릿수에 해당되는 게 1이에요. 그러면 이 1은 첫 번째 줄기 위치에 나열을 해 주시는 거고요. 18도 1자릿수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고요. 1 나타났고 또 두 번째 관측값도 1이다. 그래서 1을 두 번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측값의 첫 번째 자릿수가 1인 것도 있고 10의 자릿수에 2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3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4에 해당되는 거, 5에 해당되는 것 각각을 적어주면 쭉 줄기를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단계에 가서 각 줄기에 맞춰서 잎을 나열하는 것인데요. 잎은 1의 자릿수, 17의 1의 자릿수에 해당되는 7은 그 줄기에 맞게 17이니까 1이라고 쓰여 있는 줄기 뒤에 잎으로 나열을 해 주시면 됩니다. 18이라는 이 값도 1이 10의 자릿수가 1이기 때문에 1에 해당되는 줄기 뒤에 나열을 하면 되겠죠. 17 뒤에 바로 18이기 때문에 7, 8로 첫 번째 줄기가 첫 번째 줄기와 잎이 나열이 되었죠. 20은 10의 자릿수는 2이고 그에 해당되는 첫 번째 잎은 0이에요. 0. 25는 1의 자릿수에 해당되는 숫자가 5이기 때문에 5가 여기 2라고 정의되었는 줄기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큰 자릿수와 작은 자릿수로 구분을 해서 큰 자릿수에 해당되는 수치들은 줄기 자리에 쭉 나열을 해주고 1의 자릿수, 즉 작은 자릿수에 해당되는 값들은 잎의 자리로 나열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줄기입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줄기입 그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놓으면 얘는 X축이 줄기가 되고 여기 잎으로 나열된 높이죠. 잎으로 나열된 부분이 막대기, 즉 빈도를 나타내는 지난 영상에 보신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히스토그램과 줄기입 그림의 차이점은 히스토그램은 막대기로 높이만 나타낼 뿐입니다. 줄기입 그림은 관측값들을 있는 그대로 나열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좀 더 많은 정보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그래프가 각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부츠의 재고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어그부츠라던가 이런 부츠의 어떤 재고를 나타낸다면 뭐 흑석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강남 지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용산 지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이 어느 날 불러서 물어봐요. 매장에 부츠를 34켤레 보유하고 있는 매장이 몇 군데나 돼요? 라고 물으면, 만약 그냥 히스토그램, 막대기예요. 막대기에 히스토그램을 주면 몇 군데의 매장? 그걸 어떻게 알죠? 제가 찾아보고 올게요, 사장님. 이러면 사장님이 화를 내시겠죠. 그때 줄기 그래프는 어떠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3번 줄기에 보시면 34,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켤레를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50켤레 이상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 있나요? 50켤레 보유하고 있는 매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뭐 재고를 재배치시킨다던가, 그렇죠? 매장에 재고가 많이 없는 지점에게는 여기 50켤레 갖고 있는 그런 매장에서 조금씩 보내준다든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재고 부족, 다른 지역에서는 재고가 왕창 남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이런 그림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줄기 그림을 우리는 아래서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R 데이터 세트 패키지에 있는 reverse라는 데이터를 한번 활용할 거예요. 이 데이터는 악의 길이를 재서 데이터화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데이터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str은 구조를 살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뉴메릭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한 이 강의 요약 통계량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약 통계량이라고 한다면 간단한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고 제1 4분위수, 중앙값, 제3 4분위수 뭐 이런 등등의 간단한 5개의 통계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작은 강은 135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제일 큰 값은 3710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425킬로미터다라는 정도를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줄기입 그림을 그릴 건지를 볼 건데요. 줄기입 그림은 ste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stem. 여기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대장 reverse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콘솔 창에, 얘는 데이터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롯 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콘솔 창에 그대로 데이터들 이렇게 줄기와 if로 해서 나열해 줍니다. 먼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The decimal point is 2 digits to the right of the vertical bar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vertical bar, 이 나무, 저 줄기와 잎을 구분하는 이 vertical bar의 오른쪽에는, 오른쪽 즉 잎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2 digits라고 되어 있어요. 즉 10의 자릿수에 해당되는 값들을 우리는 여기에 나열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vertical bar의 왼쪽, 즉 우리 줄기에 해당되는 값들은 100의 자릿수. 만약 이게 한 자릿수면 100의 자릿수고요. 여기 두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100의 자릿수와 1000의 자릿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100 얼마짜리, 여기 보면 제일 작은 값이 13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 100이 요 줄기로 형성되는 것이고, 35 중에서도 이 10의 자릿수, 여기 30, B10의 자릿수가 여기 잎의 자리로 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0의 3이 여기 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10의 자릿수만 뽑아서 낼
붙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의 자릿수만 뺄 수가 없는 게 여기 뒤에 하나 더 붙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1의 자릿수의 값을 반올림해서 내지는 라운드 다운 해서 여기에 나열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로 4로 2패 자리로 4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여기는 0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옛 구간, 즉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히스토그램의 구간을 지정을 안 해주면 이 R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자기가 알아서 구간을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줄기입 그림도 똑같습니다. R 스스로가 정의하기로는 이 구간을 줄기의 구간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 정도로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0에서 2, 4 이렇게 2씩 증가하는 형태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0이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얘는 1과 2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제대로 된 데이터 반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스케일, 즉 요 구간을 좀 촘촘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요 1, 2, 3, 4 요런 형태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역시 우리의 매개 변수를 정의하는 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2라고 하면 스케일을 2라고 한다는 건 지금 요거를 지금 스케일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총 요렇게 요만큼 정의된 걸 요거의 2배수로 늘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배수로 늘렸기 때문에 1, 2, 3, 4가 쭉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2패 자리에는 10의 자릿수에 해당되는 값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4개의 자릿수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값이 1 있죠. 1, 4 여기 나오는 요 값이 제일 미니멈 요 값이 1, 4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의 자릿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1의 자릿수의 값은 10의 자릿수로 라운드 업 내지는 라운드 다운 돼서 나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이걸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얘는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히스토그램인데 어떻게? 관측값으로 나열된 히스토그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 300 정도 되는 길이가 300 정도 되는 300km 되는 강은 한 4개 정도 있고 310km 되는 강은 여기 또 4개 정도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몇 개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는 이렇게 된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얘는 양의 비대칭의 어떠한 히스토그램 분포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값을 볼 수 있냐면 이상치가 존재하는구나. 여기 보시면 3710km짜리 어떤 그 강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긴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은 굉장히 유독 얘 하나만 이렇게 길구나. 얘는 이상치구나. 이상치 취급을 해줘도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의 데이터의 분포에서 보시면 많이 뻗어져 나와 있고 혼자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치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를 우리는 줄기입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